손바닥이 뺨에 꽂히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몸이 휘청거리며 벽에 등이 부딪혔어요. 순간 눈앞이 번쩍했고 뺨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맞아본 적 없는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했지? 시어머니였습니다.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사람을 때리고도 훈계하듯 말하는 말투였습니다. 또 한 대가 날아왔어요. 이번엔 반대쪽 뺨이었습니다. 딸만 부리면 뭐하냐고. 이 집안 대를 누가 이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어요. 무서웠던 걸까요? 엄마가 맞는 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윤이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밀쳤어요. 팔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딸을 낳다니 네가 뭘 잘못 먹었길래. 그때도 남편은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좀 이해해. 남편의 말이었어요. 아내가 맡고 있는데 어머니 편을 드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멈췄어요.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산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무 예고 없이요. 반찬통을 든 사람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친정엄마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저, 손을 치켜든 시어머니, 구경만 하는 남편. 그 장면을 전부 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임신한 제 딸을 때리신 겁니까? 저 다 봤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때린 며느리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 엄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은 구경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건드린 건 맞고 쓰러진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 며느리를 낳고 그 며느리를 키우고 그 며느리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정엄마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땠는지, 얼마나 통쾌하게 끝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민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한정식 레스토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민지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값비싸 보이는 진주 귀걸이,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죠. 입술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웃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민지와 민지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지 어머니는 새로 장만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딸의 상견례를 위해 동네 한복집에서 일주일이나 고민해서 고른 옷이었죠. 하지만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민지 어머니의 한복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값을 가늠하는 것처럼요. 그 시선이 한복천의 질감에서 멈추더니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허리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민지를 바라보았죠. 이번에도 시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갔어요. 민지는 그 눈길이 마치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아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갈하게 담긴 한정식 코스 요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음식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대화를 주도했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민지의 학교, 자격증, 근무하는 병원, 월급까지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가 간호사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간호사면 좋죠. 우리 준호 뒷바라지는 든든하겠네. 순간 민지의 손이 멈췄어요. 분명히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불쾌한 것이 숨어 있었어요. 간호사니까 의사인 아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겠다는 뜻이었죠. 마치 민지의 역할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요. 민지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의대 다닐 때부터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전공의 때는 이틀 밤을 새우는 게 다반사였죠.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만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준호처럼 실력 있는 전공의는 처음 본다고.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논문도 여러 편 썼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랑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준호가 초등학교 때 영재로 뽑힌 이야기, 중학교 때 전교 1등한 이야기까지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준호 자랑만 계속됐어요. 그래서 우리 준호는 아무나 못 만나요. 시어머니가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준호한테는 그에 걸맞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준호를 이해하고 준호가 힘들 때 옆에서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요.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에 걸맞은 사람. 그 말은 곧 민지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면서도 눈은 계속해서 민지와 민지 어머니 쪽을 흘끔거렸어요. 뭔가를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지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서 음식만 드시고 계셨어요. 젓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식사가 중반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또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 씨 어머님은 뭘 하세요? 민지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뒤에 이어진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더 물어볼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화제를 바꿔서 다시 아들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자랑을 들으며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민지 어머니가 불편해하는 것도, 민지가 움츠러드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준호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민지 씨가 잘 챙겨줘야 해요. 의사 아내 역할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각오하고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의사 아내 역할, 각오. 그 말 속에는 민지의 직업도, 민지의 꿈도, 민지라는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민지와 민지 어머니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민지 어머니였습니다. 민지야, 그 사람들 좀 이상하더라. 우리를 자꾸 아래로 보는 것 같고,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자기 아들 자랑만 1시간 넘게 하고.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으니까요. 민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 여자 표정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 웃는데 눈이 안 웃어.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해.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느끼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딸이 좋다면 뭐 어쩌겠니?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민지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민지를 위해 일해온 손이었죠.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아요, 엄마. 준호 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랑은 따로 사니까 자주 볼 일도 없을 거고. 잘 될 거예요. 민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무언가가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그 묘한 위화감,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준호가 어머니 편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모습,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지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민지의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나중에 시댁에서 온갖 일을 겪을 때마다 민지는 이 상견례 자리를 떠올리게 돼요. 그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웃는데 눈이 안 웃는 사람 조심하라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넉 달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준호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댁과는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따로 사는 구조라서 민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때 느꼈던 묘한 불안감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퇴근한 준호와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민지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무 탈 없는 일상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뜨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목구멍까지 무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민지는 급하게 이불을 걷어차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한참을 구역질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거의 없었어요. 빈속이라 그랬죠.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민지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고 헬쑥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죠. 병원 간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는 민지였습니다. 이런 증상이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챘어요. 단순한 책이나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걸요. 민지는 잠시 세면대를 붙잡고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건가? 출근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약사가 건네주는 테스트기를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계산을 하고 약국을 나서면서 민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오전 업무를 보는 동안에도 민지의 머릿속에는 온통 테스트기 생각뿐이었어요. 환자 차트를 보면서도, 주사를 놓으면서도, 의사 선생님 회진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식당으로 향하는 걸 확인하고 민지는 슬쩍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방에서 테스트기를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포장을 뜯는 것도 쉽지 않았죠.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만약 임신이면 어떡하지? 아니, 임신이면 좋은 거 아닌가?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 3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눈앞에 가져왔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양성이었죠. 민지는 한동안 그 두 줄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니. 정말 임신이라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바깥에서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스트기를 가방 깊숙이 넣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아직도 창백했죠. 그날 오후 업무는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아기 생각뿐이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민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면서요.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면서 소파에 털썩 앉았죠. 오늘 진짜 힘들었어. 수술이 3개나 있었거든. 준호가 투덜거렸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준호가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보았어요.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진짜? 응. 오늘 테스트기로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 병원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지만 거의 확실해. 준호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민지도 웃었어요. 준호의 품에 안겨서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거였어요. 둘만의 가족, 둘이서 함께 키워나갈 소중한 생명 말이에요. 다음 날 준호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준호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민지는 긴장한 채로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첫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래, 병원은 어디로 잡았어?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잘됐다, 기쁘다, 그런 말이 먼저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병원이었습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보다 어느 병원에서 관리를 받을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알았거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산부인과는 좋은 데로 가야 해.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교수급 의사한테 봐야지. 내가 아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도록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시는 대로 갈게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요? 민지가 들은 건 병원 타령과 교수급 의사 이야기뿐이었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비싼 한우 세트와 수입산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었죠. 민지는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임신했으면 잘 먹어야지. 이거 다 좋은 거야. 비싼 거니까 아껴 먹지 말고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어요. 민지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민지야, 잠깐 앉아봐. 민지는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임신했으니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민지는 긴장한 채로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애는 아들이어야 해. 민지의 손이 멈췄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집안을 이었어. 준호도 장남이고 준호 아버지도 장남이야. 첫째가 아들이어야 좋지. 딸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들이 나아. 알겠지?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아기의 성별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아들이어야 한다니요. 민지의 뱃속에 있는 건 그저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사랑해야 할 아기였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임신 중에 뭘 조심해야 하는지.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어요. 민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민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민지는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어요. 민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오셨는데. 응, 들었어.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 영양제 가져다 주셨다고. 그게 어머님이 아들이어야 한다고 하셨거든. 민지는 준호의 반응을 살폈어요. 준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 옛날 분이시잖아.
어머니 꿈이 아들 손자보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있었죠. 아들이어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만약 딸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실망하실까요? 그 실망이 민지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올까요? 민지는 생각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옆에서 준호는 이미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민지만 홀로 깨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민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직은 평평한 배였지만 그 안에서 작은 심장이 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가야, 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엄마는 널 사랑해. 민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단호한 목소리, 아들이어야 한다던 그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민지는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성별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부터 두려웠어요. 성별 검사를 받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과가 딸이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임신 초기의 설렘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입덧이 심해질수록,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민지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쌓여갔어요.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저 축복받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 집안에서 아이의 가치는 성별로 먼저 매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매일 밤 그렇게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어야 해, 아들이어야 해. 그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죠. 임신 소식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렀어요. 표면적으로는 임신한 며느리를 챙기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점점 그 방문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왔어요. 갈비찜과 잡채,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여러 가지 반찬들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준호가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고생했네. 수술 많이 했지? 어서 앉아. 맛있는 거 해왔어. 시어머니가 준호의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밥을 퍼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어요. 산처럼 쌓았죠. 그리고 갈비도 제일 크고 살이 많이 붙은 걸로 골라서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힘들게 일했으니까 잘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준호의 그릇은 금세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지의 그릇에도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달랐어요. 준호 것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죠.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건 먼저 준호 그릇에 올라갔고 민지에게는 남은 것들이 돌아왔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아들을 더 챙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식사 중에도 계속 준호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병원에서 힘들지 않아? 환자가 많아서 고생이 많지? 요즘 좀 바빠요.
수술이 밀려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제일 실력 있지. 다들 준호 보고 잘한다고 하더라. 내가 병원에 갔을 때도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 시어머니의 아들 자랑이 이어졌어요. 민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은 오직 아들에게만 향해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릇들을 모아서 부엌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지야. 네, 어머님. 민지가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 남편 둔 여자라면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민지는 멈칫했습니다. 뭘 참으라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민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그 안에는 뭔가 불쾌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는 의사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맞춰서 살아야 해. 불만 같은 건 가지면 안 돼. 민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민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밥상머리에서, 거실에서, 어디서든 민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만, 그리고 민지 뱃속의 아기에게만 향해 있었죠. 어느 주말에는 시댁병원 행사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개원 기념 파티였습니다. 병원을 확장 이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죠. 민지도 함께 참석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의사 집안의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행사장은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동료 의사들, 거래처 사람들, 지역 유지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민지는 준호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명함을 받고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죠.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봐. 민지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연회장 한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들한테 음료 좀 돌려줘. 테이블에 있는 거 가져다 주면 돼. 민지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손님으로 온 줄 알았거든요. 준호의 아내로서,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행사에 참석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지를 직원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요? 응. 다른 직원들 바쁘니까 내가 좀 도와줘.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이 가벼웠어요. 민지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었거든요. 민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음료 드릴까요? 하고 물으면서요. 손님들은 민지를 호텔 직원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민지가 이 집안 며느리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민지는 음료를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자비를 했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이것저것 시켰거든요. 준호는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냐고요.
다른 의사들과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지가 쟁반을 들고 돌아다니는 걸 봤을 텐데 한 번도 다가와서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민지는 지쳐서 차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임신 중인 몸으로 서너 시간 동안 서서 일한 탓이었죠. 여보, 오늘 좀 힘들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나한테 자꾸 일을 시키셔서 음료 나르고 접시 치우고 손님들은 나를 직원인 줄 알았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민지가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그게 뭐가 힘들어? 어머니 체면도 좀 생각해줘.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뭐라도 해야지.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했는데 돌아온 건 어머니 체면 이야기였어요. 준호는 민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죠. 임신해서 힘들다고 했잖아. 오래 서 있으면 안 좋대. 민지가 다시 말했어요. 준호가 짜증스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는 조심할게.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잖아. 행사인데. 그게 끝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 소리가 차 안을 채웠어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준호 옆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니 내가 맞춰야 하나 보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민지라는 사람의 가치가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었어요. 간호사로서 열심히 일해온 경력도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것들도 이 집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준호의 아내라는 것, 그리고 이 집안의 핏줄을 이어줄 아이를 낳는 것뿐인 것 같았어요. 민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아기를 위해서 참자. 다 잘 될 거야. 민지는 그렇게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소소한 무시들은 계속 쌓여갔고 민지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대학병원 산부인과였죠.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습니다. 민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오늘은 성별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초음파 기기를 움직였어요. 화면에 아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동그란 머리.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뱃속에서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니요. 아기 잘 자라고 있네요.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크기도 적당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건강한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성별 알고 싶으세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알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아들이어야 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려주세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따님이네요. 건강한 여아예요. 축하드려요. 딸. 그 한 글자가 민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의사가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검사실을 나와 대기실을 지나 병원 로비로 나왔어요. 민지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민지는 사진 속의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아직은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에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민지의 딸이 될 아이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죠.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서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병원에서 뭐래? 아기가 건강하대요, 어머님. 민지가 대답하며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래, 성별은? 민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딸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미소가 지워지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무심하게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처럼요.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째니까 괜찮지 뭐. 그 말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첫째니까 괜찮다. 그 말은 곧 둘째는 아들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아기인데 시어머니에게는 실망의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딸이라서요. 오직 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을 먹지 않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큰 병원에 입원했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몇 시간의 고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죠. 작고 붉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지는 땀에 젖은 채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가 자신의 품에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 민지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조그만 코, 꼭 담은 입술, 아직 펴지지 않은 주먹.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민지에게는요.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가 병실에 왔어요. 꽃다발과 보양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다른 산모들과 방문객들도 있었죠. 우리 손녀 예쁘죠? 시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잠깐 안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간호사에게 넘겼어요. 마치 남의 아기를 잠깐 안아본 것처럼요. 그리고 민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나가고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민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어머님?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둘째는 아들로 해야 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출산을 마친 몸이었어요. 몸 전체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직 회복도 안 된 상태였죠. 그런데 벌써 둘째 이야기라니요. 그것도 아들이어야 한다니요. 산후조리 잘해. 몸 빨리 추스르고 둘째 준비해야지. 우리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혼자 남겨졌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울고 있다는 알림이 왔어요.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 때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딸을 낳은 게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되는 거야. 며칠 뒤 민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울어대는 아기, 두세 시간마다 먹여야 하는 분유, 수시로 갈아줘야 하는 기저귀.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민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서윤이라고 지었어요. 맑고 고운 아이로 자라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민지는 서윤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딸이라서 아쉽다는 말, 둘째는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민지는 서윤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누가 뭐라 해도 넌 엄마의 보물이야. 아기가 작은 손으로 민지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 민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요. 서윤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어느새 1년이 흘렀더라고요. 민지는 그 1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밤잠을 설치며 아기를 돌보고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고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잔치를 성대하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손녀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 제대로 해줘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돌잔치 준비는 전부 시어머니가 주도했습니다. 장소 선정부터 음식, 초대 손님 명단까지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정했어요. 민지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죠. 여기가 좋겠다. 이 호텔 연회장으로 해. 시어머니가 호텔 팸플릿을 펼치며 결정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음식은 이 업체로 하고 꽃은 저 업체로 하고 청첩장은 내가 따로 맡길 테니까 민지 씨는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척척 결정을 내렸어요. 민지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민지 자신의 딸 돌잔치인데 마치 남의 행사를 구경하는 것 같았죠. 돌잔치 당일이었습니다. 민지는 서윤이에게 예쁜 한복을 입혔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조그만 머리에는 꽃 장식을 달아주었습니다. 서윤이는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 같았습니다. 우리 서윤이 예쁘네. 민지가 아이를 안고 웃었어요. 하지만 행사장에 도착하자 민지의 역할은 또다시 뒷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주도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받고 서윤이를 안고 다니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녀예요. 예쁘죠? 눈이 아빠를 닮았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연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민지는 그 옆에 서 있다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음료를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어요. 마치 행사 도우미처럼요. 손님 중 한 명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아기 엄마시죠? 왜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이의 돌잔치인데 자신은 몸만 있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놓였어요. 연필, 실타래, 돈, 마이크, 청진기. 손님들이 둘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작은 손을 뻗어 연필을 집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공부를 잘하겠네요. 학자가 되려나 봐요.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지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서윤이가 연필을 쥐고 좋아하는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청진기를 잡았을 텐데.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딸이라서 아쉽다는 말을 하다니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억지로 웃으며 서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방긋 웃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웃음이었죠.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지쳐서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이었죠.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낯선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린 탓인지 보채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서윤이를 안아 달래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왜 또 울어?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습니다. 아직 집에 남아 정리를 도와주러 왔던 참이었거든요. 딸이라 그런가 유난 떠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기가 우는 게 딸이라서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윤이를 안아 달래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말로만 상처를 주던 것이 몸으로도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민지가 서윤이의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근과 소고기를 갈아서 죽을 쓰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너무 묵잖아. 그렇게 하면 애가 배 안 불러. 네, 어머님. 좀 더 되직하게 할게요.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민지의 팔목을 탁 쳤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민지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팔목이 얼얼했어요. 세게 맞은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맞은 거였습니다. 어머님, 왜?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애 키우는 것도 모르면서.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부엌을 나갔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팔목을 내려다보았어요.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민지의 팔을 치거나 머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밥이 너무 질다고 팔을 치고 빨래를 잘못 널었다고 머리를 툭 때리고 세게 때리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폭력이었습니다. 약한 폭력이라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었거든요. 민지는 그 사실을 준호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나를 때려. 때려? 설마 그 정도까진 아니잖아.
준호가 천장을 보며 대답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진짜야. 팔도 치고 머리도 툭툭 치고 오늘도 이유식 만드는데 팔을 쳤어. 여기 봐, 빨개졌잖아. 민지가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가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랑 친해서 그러는 거야. 장난이지 뭐. 너도 좀 맞받아쳐봐. 맞받아치라고요. 시어머니에게요.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는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때리는 건데 그게 장난이라고요. 여보, 그게 장난이야? 맞으면 아픈데. 민지가 다시 말했어요. 준호가 짜증스러운 듯이 돌아 누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근데 너도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원래 어른들이 그렇잖아. 그게 끝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지는 서윤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민지는 울었어요. 하지만 서윤이가 깨면 안 되니까 소리는 죽였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참자. 서윤이를 위해서 참자. 민지는 또다시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게 민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은 민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민지는 그것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민지는 버텼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두 돌을 맞이하던 해봄이었어요. 민지는 또다시 몸의 변화를 느꼈지요. 입덧 증상과 함께 찾아온 피로감, 그리고 생리가 늦어지는 것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용했고 결과는 두 줄이었어요. 둘째 임신이었지요. 민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윤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거든요. 외동으로 자란 민지는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지요. 서윤이가 동생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서윤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보였던 반응이 떠올랐거든요. 딸이라는 말에 축하 한마디 없이 돌아섰던 그 뒷모습이요. 이번에도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준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 그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 속에 숨겨진 기대가 무엇인지 민지는 알 수 있었지요.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다. 서윤이 동생으로 남동생 하나 있으면 딱이지 않아? 준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민지에게는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들을 원하는 건 준호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소식이 전해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전화로 알렸고 시어머니는 바로 다음날 집으로 찾아왔지요. 둘째라고? 시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물었어요. 그리고 축하한다는 말 대신 가방에서 달력을 꺼냈지요. 출산 예정일이 언제래? 아직 정확히는. 병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병원 빨리 가봐. 예정일 알아야 준비하지. 시어머니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민지야, 이번엔 병원 잘 알아봐. 네, 병원이요?
요즘은 아들 잘 만드는 약도 있다더라. 한의원에서 나온 거. 효과 좋대. 민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약은 왜 먹기 싫어? 서윤이 때도 약 먹었으면 아들이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서윤이가 태어난 게 잘못된 일인 것처럼요.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더 잦아졌어요. 올 때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요. 처음에는 은근하게,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해온다며 찾아왔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의사 집안에 아들 하나는 있어야 가문이 서는 거야. 민지는 젓가락질을 멈추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지요. 우리 준호가 병원에서 얼마나 인정받는데 그 집안을 이을 아들이 있어야지. 딸만 둘이면 나중에 다 시집가고 없어.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분이 어디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가문은 가문이야.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집안이 유지되는 거지.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옆에 앉은 준호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지요. 아내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게 분명했어요. 며칠 뒤 준호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민지야, 이번엔 아들이면 정말 좋겠다. 당신도요? 응. 솔직히 말하면 아들 하나 있으면 엄마도 좀 풀리실 것 같아.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 기대가 더 커 보였지요. 엄마가 서윤이한테 좀 서운하게 하시잖아. 아들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낳으면 서윤이한테 잘해주신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화내지 마.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야. 현실적이요? 당신 딸한테 현실적으로 차별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그날 밤 민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지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이 집에서 딸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임신 주수가 늘어갈수록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한의원에서 구해왔다는 약을 들고 와서는 먹으라고 강요했지요. 이거 먹으면 아들 확률이 높아진대. 검증된 거야. 어머니, 저 양약도 조심하는데 이런 건 양약이랑 다르지. 한약이야, 한약. 몸에 좋아. 민지는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올 때마다 그 약을 꺼내 들었지요. 결국 민지는 받아만 두고 먹지 않았어요. 그걸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어느 날 다그쳤지요. 약 안 먹었지? 왜 안 먹어? 어머니, 임신 중에 검증 안 된 약은. 검증 안 됐다고? 내 친구 며느리도 이거 먹고 아들 낳았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지는 움츠러들었지요.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일단 좀 진정하세요. 진정해? 이 애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진정해? 결국 그날도 불쾌한 분위기로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돌아갔고
민지는 혼자 울었지요. 16주가 됐을 때 병원에서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민지는 그날이 두려웠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나도 가야지. 내 손주 성별인데. 민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준호랑 시어머니랑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연신 중얼거렸지요. 아들이어야 해. 이번엔 아들이어야 돼. 민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올라가 있었지요. 뱃속의 아기에게 미안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기대와 압박 속에 놓여야 하다니요. 병원에 도착해서 초음파실 앞에서 대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지요. 민지의 이름이 호명됐을 때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가려 했어요. 보호자 한 분만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렸지요. 초음파실 안에서 민지는 차가운 젤을 배에 바르며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이리저리 기기를 움직였어요. 아기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알려드릴까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어요. 네, 알려주세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따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따님. 그 단어가 민지의 귀에 맴돌았어요. 민지는 웃었지요. 건강한 딸이라니 감사한 일이었어요. 서윤이에게 여동생이 생기는 거였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초음파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뭐래? 아들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차갑게 얼어붙는 표정이 민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또 딸이야?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분노로 가득 차 보였지요. 민지는 혼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지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둘째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사진이 행복의 증거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운전석 옆에 앉아 창밖만 노려보고 있었지요. 준호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뒷좌석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둘째 딸. 민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 차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침묵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집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현관으로 향했지요. 민지는 천천히 내렸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고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돌아섰어요. 초음파 사진 내놔.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노려보았지요. 작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식탁 위에 내던졌어요. 퍽! 딸이 둘이면 뭐하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이 집대를 누가 있냐? 딸 둘 낳아서 누구 좋으라고.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민지는 뒤로 물러났지만 소파에 걸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어요. 찰싹? 민지의 뺨을 세게 때렸지요. 민지는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맞았어요. 뺨이 화끈거리며 눈앞이 번쩍했지요. 어머니, 입 닥쳐. 시어머니가 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반대쪽 뺨이었지요. 찰싹? 민지는 비틀거리며 소파 팔걸이에 부딪혔어요. 임신한 몸으로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지요. 양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아들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시어머니가 민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민지는 비명을 질렀지요. 아, 어머니, 제발. 아기가. 아기, 딸이잖아. 딸이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가 민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민지는 고통에 눈물이 쏟아졌지요.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그 장면을 보았지요. 머리채를 잡힌 채 울고 있는 아내, 그 위에 서서 소리치는 어머니. 민지는 준호를 올려다보았어요. 제발 도와달라는 눈빛으로요. 남편이라면 아내가 맡고 있으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했지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요. 준호야, 도와줘.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한숨만 쉬었지요. 엄마, 좀 진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를 말리러 오지도 어머니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지요. 그냥 서서 한마디 던진 게 다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잠시 멈추었지만 민지의 머리채는 놓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 2년이 아들을 못 낳는데 어떻게 진정을 해? 그래도 임신 중이니까. 임신이 뭐 대수야? 딸이잖아. 시어머니가 민지의 머리채를 놓으며 다시 손을 올렸어요. 찰싹? 세 번째 뺨을 맞았어요. 민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지요. 일어나.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시어머니가 주저앉은 민지 위에 서서 소리쳤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지요. 준호는 여전히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지요.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 귀찮음이 더 많이 보였어요. 당신, 왜 가만히 있어? 민지가 울먹이며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눈을 피했지요.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좀 이해해. 그 말이 민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었지요. 아내가 맡고 있어도 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요. 아무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제대로 닫지 않았던 거예요. 문틈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반찬통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민지 엄마였지요. 민지 엄마의 눈이 거실을 훑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민지, 그 위에 손을 치켜든 시어머니, 그리고 거실 입구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위까지. 민지의 양쪽 뺨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뺨, 흐트러진 머리카락,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퍽! 민지 엄마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지요.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 다가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지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도 목소리는 오히려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임신한 제 딸을 때리신 겁니까? 제가 지금 다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얼굴을 굳히며 말했지요. 사돈,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집안일이요? 임신한 사람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게 집안일이에요? 그건 내가 좀 속상해서. 속상하면 며느리 뺨을 때려도 됩니까? 민지 엄마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지요. 저 뺨 좀 보세요. 손자국이 선명하잖아요. 양쪽 다요. 이게 사람한테 할 짓입니까? 민지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어요. 참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가. 오해? 민지 엄마가 준호를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에 준호는 말을 멈추었지요. 내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자네는 뭐하고 있었어? 거기 서서 구경하고 있었잖아. 마누라가 맡고 있는데. 그게 뭐? 어머니 편이야? 마누라가 뺨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한 발짝도 안 움직였잖아.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지요. 민지 엄마는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딸을 일으켜 세웠지요. 민지의 뺨을 보더니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지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 민지가 엄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오늘 우리 딸이랑 서윤이 데리고 갑니다. 민지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앞을 막아섰지요. 사돈, 그건 좀 비키세요. 우리 며느린데 사돈이 무슨 권리로. 권리요? 민지 엄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임신한 여자를 패는 집에 제 딸을 둘 권리가 사돈한테 있어요? 저 뺨 자국 보이세요? 저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지 엄마는 돌아서서 민지의 손을 잡았지요. 서윤이 데리고 나가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가서 서윤이를 안고 나왔지요. 서윤이는 엄마의 부은 뺨을 보고 물었어요. 엄마, 얼굴 왜 그래? 아파? 아니야, 아가. 괜찮아. 민지는 서윤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요. 민지 엄마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제가 절대 안 잊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민지 엄마는 민지와 서윤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타자마자 민지 엄마가 휴대폰을 꺼냈지요. 민지야, 얼굴 이쪽으로 돌려봐. 엄마 왜? 사진 찍어야 해. 증거야. 민지 엄마는 민지의 부어오른 양쪽 뺨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 뺨을요. 이거 나중에 필요할 거야. 엄마, 뭐 하려고요? 아직은 몰라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민지 엄마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친정집으로 가는 길 민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다시는 안 맞을 거야.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했어요. 마치 괜찮다고, 엄마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친정집에서 민지는 오래도록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뭔가 끝나고 뭔가 새로 시작되는 눈물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밤새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오늘 찍은 사진,
그동안 받았던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들, 그리고 다른 서류들까지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증거 정리하는 거야.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민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지는 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직 몰랐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 친정집에 도착한 민지는 그날 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뺨이 욱신거렸고 머리카락이 뜯긴 자리가 따가웠지요.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내가 맡고 있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던 그 모습이요. 엄마도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좀 이해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다음 날 아침 친정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지야, 일어나. 병원 가야지. 병원이요? 진단서 받아야 해. 얼굴 멍든 거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 민지는 거울을 보았어요. 양쪽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빨간 자국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꼭 해야 해요?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민지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의사는 민지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거 누가 때린 겁니까? 신고하실 거예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대신 말했지요. 일단 진단서부터 받아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할게요. 진단서에는 안면부 타박상, 전치 2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지는 그 종이를 들고 병원을 나서며 묘한 기분이 들었지요.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이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은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지야,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뭐요? 그 집에 돌아갈 거야, 말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 생각이 났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앞에서 약한 사람이지요. 서윤이와 뱃속의 아기에게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도. 친정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그 집에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엄마는 널 지켜줄 준비가 돼 있어. 알겠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지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지요. 민지야, 어디야? 집에 와. 어제 일은 어머니가 좀 심하셨어. 알아. 근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민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과가 아니었거든요. 이해? 내가 맞았는데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속상하셨던 거야. 아들 이야기 나오면 원래 좀 그러시잖아. 원래 그러시면 돼? 임신한 사람 뺨을 때려도? 그건 아닌데. 근데 내가 먼저 말대꾸를 해서. 말대꾸? 내가 뭘 어쨌는데?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집에 와. 사과는? 응?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하신다고? 그건 어머니가 사과를 잘 안 하시잖아. 내가 좀 넘어가줘. 민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결혼할 때는 이런 삶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어요. 전화 받았어? 네. 뭐래? 집에 오래요. 어머니가 좀 심하셨다고. 사과는? 안 한대요. 원래 사과를 잘 안 하신다고. 친정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래, 사과를 안 해? 네. 친정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민지야, 그 집 며느리 때린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서윤이 낳고 나서도 몇 번 맞았었지요. 손찌검, 밀침, 물건 던지기.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맞은 건 처음이었어요. 전에도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창피해서. 그리고 준호가 알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맨날 어머니 편인데.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민지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전에 맞았던 것도 다 기록해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나는 거 다. 왜요? 상습이야. 한 번이 아니라 상습. 그건 의미가 달라. 민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받은 카톡 있지?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한 거, 딸이라고 뭐라 한 거, 그런 거 다 캡처해놔. 그건 왜요? 증거야. 다 증거가 돼.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메시지들이 줄줄이 있었지요. 아들 못 낳으면 이 집안에서 설 자리 없어. 딸만 낳으면 뭐하냐. 다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서윤이 때 틀어진 거 이번엔 바로잡아. 아들 낳아. 한의원 약 먹으래도 안 먹고. 내가 노력을 안 하잖아.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말들을 받으면서도 참아왔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요. 이거 다 저한테 온 거예요. 다 캡처해. 민지는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친정어머니는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지요. 민지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뭐요? 그 병원, 건물 누구 거야? 병원이요? 시아버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임대하는 건가? 내가 모르는구나. 네. 친정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요. 왜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민지는 어리둥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요. 준호는 매일 전화했고 시어머니는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야? 빨리 들어와. 내가 맞을 짓을 했잖아. 왜 내가 삐쳐? 사돈이 끼어들어서 일이 커진 거야. 내가 수습해.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민지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지요. 민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점점 마음이 굳어졌어요. 엄마, 나 그 집 안 돌아갈래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서윤이 아빠잖아요. 뱃속 아기 아빠이기도 하고. 그건 따로 생각해. 아빠인 건 맞지만 널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이야. 그건 다른 문제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지요. 아이들 아빠라는 이유로 맞아가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친정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들고 방에 들어왔어요. 민지야, 이거 봐. 이게 뭐예요? 등기부등본이야. 그 병원 건물. 민지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지요. 이거 엄마 이름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이게 무슨 10년 전에 샀어.
그때 그 건물 경매로 나왔거든. 좋은 위치라서 투자 삼아 산 거야. 민지는 믿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의 주인이 친정어머니라니요. 시아버지는 모르세요? 몰라. 부동산 관리 회사 통해서 임대 계약했으니까. 내 이름이 나와도 그게 나인 줄은 모를 거야. 그럼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친정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민지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있었지요.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몸조리나 잘해. 뱃속 아기 건강하게 낳는 게 내일이야. 민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했지요.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어머니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민지는 아직 몰랐어요. 친정 어머니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지도요. 친정 어머니는 그날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했어요. 진단서, 사진, 카카오톡 캡처,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것이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었지요. 상습 폭행, 건물 임대, 소문. 친정어머니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계획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는 밤,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친정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지의 배는 더 불러왔고 뺨의 멍은 사라졌지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돌아오라는 말이었지만 민지가 응하지 않자 점점 톤이 달라졌지요. 내가 이러면 우리 준호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 병원에 소문나면 어쩔 거야. 빨리 들어와서 수습해. 내 엄마가 끼어들어서 일이 커진 거야. 내가 사과해. 시어머니의 메시지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민지를 탓하는 내용뿐이었어요. 민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지요. 준호도 몇 번 찾아왔어요. 하지만 매번 같은 말만 반복했지요. 민지야, 집에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사과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내가 좀 넘어가줘. 난 못 넘어가. 결국 준호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지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이 친정어머니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지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요. 어느 날 저녁 친정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왔어요. 표정이 묘했지요. 만족스러우면서도 차가운 그런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알 필요 없어. 넌 몸조리나 해. 민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실 친정어머니는 그날 시장에 다녀왔어요. 병원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이었지요. 거기서 오래 장사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저 병원 어때요? 손님 많아요? 그 병원? 괜찮지. 동네에서 유명하잖아. 근데 나 어디서 들었는데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는다면서요? 어머, 진짜요? 임신한 여자를 때렸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세상에.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동네 주민들에게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까지 전해졌지요. 그 병원 원장 집안이 며느리 상습 폭행한데 임신한 여자를 때렸다면서? 에휴, 무섭다. 그런 집안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면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친정어머니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요. 병원 직원들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어머니의 평소 행동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원장님, 어머니 원래 좀 그렇잖아. 말투도 세고 며느리한테 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때리기까지 했다고? 상습이래.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퍼져나갔지요. 한두 명씩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나 다음 달에 그만둘까봐. 왜? 갑자기? 그냥 여기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원장님 집안일 들으니까 깨름칙해서 나도 사실 이직 생각 중이야. 병원 분위기가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 효율도 낮아졌지요. 환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단골 환자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지요. 거기 안 가요. 요즘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며느리 때리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서요? 에휴, 인간적으로 아니지. 다른 데 가야겠어요. 예약 취소가 늘어났어요. 신규 환자도 줄었지요. 병원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영문을 몰랐어요. 갑자기 환자가 줄어드니까 당황했지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한산하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직원들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지요. 소문 때문이라는 걸. 시어머니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눈을 피했거든요. 저 사람이야. 며느리 때린 사람. 쉿, 들어.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지요. 민지를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친정어머니는 다른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건물 관리 회사를 통해 은행에 연락을 넣었지요. 네, 해당 건물의 담보 가치를 재평가해 주세요. 재평가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임차인 상황이 좀 바뀌어서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은행에서는 병원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상환 능력을 다시 검토한다는 통보가 병원 측에 갔지요. 뭐, 재평가를 한다고? 시아버지는 당황했어요. 병원 운영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환자는 줄고 직원들은 이직 준비를 하고 거기에 은행까지 압박을 해오다니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동안 잘해왔잖아. 시아버지는 영문을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지요. 친정어머니는 차근차근 조여가고 있었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병원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지요. 민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말했거든요. 민지야, 그 병원 요즘 어렵대. 네? 왜요? 환자가 많이 줄었나 봐. 직원들도 그만둔다고 하고.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좀 알아봤어.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있었지요. 엄마, 혹시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한 거야. 친정어머니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지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지. 민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일을 꾸미고 있는지 감이 안 왔어요. 엄마, 더 하실 거예요? 아직 끝 아니야. 뭘 더 하시려고요? 친정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너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어? 맞으면서, 구박받으면서, 아들 못 낳는다고 무시당하면서. 그거 다 갚아줘야지. 근데, 걱정 마. 엄마가 불법적인 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리는 것뿐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믿기로 했지요. 그 후로도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병원 매출은 더 떨어졌고 직원 2명이 실제로 사직서를 냈지요. 은행에서는 대출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어요. 시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대체 왜 이래? 왜 갑자기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민지를 탓했지요. 다 전현 때문이야. 친정에 가서 뭔 소문을 퍼뜨렸는지. 그게 진짜야? 민지가 그랬어? 안 그러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민지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민지야, 병원이 요즘 힘들어. 이상한 소문 때문에. 무슨 소문인데? 어머니가 널 때렸다는 소문. 상습 폭행이라고. 사실이잖아. 사실인 걸 뭐 어떡해. 내가 소문 퍼뜨린 거 아니야. 민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지요. 진짜 내가 안 한 거야? 안 했어. 하지만 사실이 알려진 건 잘못된 일 아니잖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면 다 같이 힘들어져.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혼자서. 민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지요. 친정어머니는 그날 밤 민지에게 말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뭐가요? 마지막 단계. 정체를 밝힐 때가 왔어.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지요. 다음 주에 임대인 미팅이 잡혔어. 거기서 끝낼 거야. 엄마, 두고 봐, 민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폭풍이 곧 몰아칠 거라는 것. 임대인 미팅이 잡힌 날이 왔어요.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초조한 표정이었지요. 병원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은행 압박까지 겹쳐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오늘 건물주 만나는 날이지?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임대료 문제 때문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임대료? 우리가 밀린 것도 아닌데 왜? 나도 몰라.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 시아버지는 병원 회의실에서 미팅을 잡았어요. 준호도 함께하기로 했지요. 중요한 자리니까 아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와 준호,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들어왔지요.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한 걸음으로요. 시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인사하려다가 멈췄어요. 눈이 커졌지요. 시어머니도 그 여자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안녕하세요, 사돈. 민지 엄마였어요. 친정어머니가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선 거였지요. 사돈이 왜 여기?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어요. 친정어머니는 웃지 않았지요. 차가운 표정으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건물주가 만나자고 해서 오셨죠? 제가 그 건물주예요. 뭐라고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친정어머니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등기부등본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건물 소유자 이름이 민지 엄마 이름으로요. 이게 어떻게 10년 전에 샀어요. 그때 경매로 나왔거든요. 좋은 위치라서 투자 삼아 산 건데 설마 제 딸 시집이 여기서 병원을 할 줄은 몰랐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 임대 계약했어요. 제 이름이지만 저인 줄 모르셨겠죠. 친정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지요.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친정어머니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왜냐고요? 제 딸이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그건 임신한 제 딸을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요. 친정어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들이었지요. 민지의 부어오른 뺨, 손자국이 선명한 얼굴, 멍든 팔뚝. 이게 증거예요.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전치 2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내가 좀 속상해서. 속상하면 사람을 때려도 돼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움츠러들었지요. 제 딸이 뭘 잘못했어요? 아들을 못 낳았다고요? 그게 때릴 이유가 돼요? 사돈은 제 딸한테 뭐라고 했죠? 딸 둘 낳으면 필요 없다. 이 집대가 끊긴다. 아들 못 낳는 주제에. 이런 말 했잖아요. 친정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지요. 아들 못 낳으면 이 집안에서 설 자리 없어. 딸만 낳으면 뭐하냐. 다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내가 맞을 짓을 했잖아. 왜 내가 삐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싸늘했지요. 당신이 이런 말을 했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며느리를 때리고 이런 말을 해도 돼? 시아버지도 처음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동안은 몰랐던 거지요. 친정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러 왔어요. 뭘 말씀하시려고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지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뭐라고요? 상습 폭행하는 집안은 이 건물에서 더 못 봅니다. 일주일 안에 퇴거하세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건 너무... 시아버지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너무하다고요? 제 딸 때린 건 안 너무해요? 그건 미안하게 됐지만 병원을 이렇게 하시면 미안하다고요? 사과 한 번 없었잖아요. 오히려 제 딸더러 이해하래요. 맞은 사람이 이해하라고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흐트러지지는 않았지요. 차갑고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요, 제 딸이 맞고 들어왔을 때 결심했어요. 이 집안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소문이요? 제가 퍼뜨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임신한 여자를 상습적으로 때린 집안이라는 거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상습이 아니라 상습 맞아요. 서윤이 낳고도 때렸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지가 전에도 맞았다는 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짐 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잠깐만요.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보았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병원은 제 평생을 바쳐서 사돈 어른, 저도 평생을 바쳐서 제 딸 키웠어요. 근데 그 딸이 이 집안에서 맞았어요. 임신한 몸으로요. 친정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지요. 저는요, 제 딸이 뺨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옆에서 사위는 구경만 하고 있었고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세요? 준호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 딸이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친정어머니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일주일이에요. 하루라도 늦으면 법적 절차 밟을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지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친정에 가서 일러 바쳐서. 닥쳐.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입을 다물었지요. 당신이 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다 당신 때문이야. 여보, 말 시키지 마. 지금 말하기 싫어.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울었지요.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하지만 민지는 받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병원은 빠르게 무너져 갔어요. 퇴거 통보를 받고 이전 준비를 해야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지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남은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새 건물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문이 퍼진 터라 임대를 꺼리는 건물주들이 많았거든요. 며느리 때리는 집안이라면서요? 우리 건물에는 좀. 시아버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지요. 민지는 그 소식을 친정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병원 문 닫을 것 같대. 진짜요? 응. 새 건물 못 구하고 있대. 소문 때문에. 민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지요. 엄마, 이게 맞는 걸까요? 뭐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친정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내가 맞아도 되는 사람이야? 구박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럼 된 거야.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야. 그게 정상이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지요. 한 달 뒤 민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서연이었지요. 3200g의 예쁜 아기였어요. 잘했어, 민지야. 우리 서연이 예쁘다.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서윤이는 동생을 보고 좋아했어요. 엄마, 동생이다. 예쁘다. 그래, 서윤이 동생이야. 잘해줘야 해. 응, 내가 잘 지켜줄게. 민지는 두 딸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준호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요. 양육권은 민지가 가져갔어요. 미안해, 민지야. 내가 잘못했어.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아요. 하지만 늦었어요. 애들은 가끔 보러 가도 돼?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민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미련은 없었지요. 친정에서 새 삶이 시작됐어요. 민지는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고 아이들은 외할머니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지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왜 할머니 집에서 살아? 엄마가 여기가 더 좋아서? 나도 좋아. 외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민지는 웃었어요. 서윤이도 웃었지요. 서연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지요. 민지야, 밥 먹어. 친정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민지는 서연이를 안고 일어났지요. 네, 엄마. 가요.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친정어머니, 서윤이, 민지, 그리고 서연이. 네 식구가 둘러앉았지요. 잘 먹겠습니다. 서윤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가 웃었지요. 민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왔다고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 내가 내 딸인데. 친정어머니가 웃었어요. 민지도 웃었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지요. 오늘 사연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